온타리오주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온주에선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파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고 40세 이상은 약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어 오는 6일 목요일부터는 50세 이상의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기저질환 중 두 번째 그룹과 재택근무가 어려운 필수 근로자 중 첫 번째 그룹도 온라인 예약을 허용합니다.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핫스팟 114곳은 접종 허용 대상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핫스팟 거주 18세 이상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주정부 사이트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진 팝업 클리닉이 열리면 오랫동안 줄지어 섰다 마자 했는데 이젠 예약이 가능한 겁니다. 사전 예약 이외에 토론토에선 각 지역 병원이 계속 팝업 클리닉이나 이동식 모바일 접종소를 운영하며 선착순 접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놀수역 서쪽 12개 지정 우편번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다운스뷰 아레나에 마련된 팝업 클리닉에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선착순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접종이 가능한 핫스팟 114곳 중 절반이 넘는 53곳은 토론토에 위치해 있습니다. 6지역은 조금 더 복잡한데 우편번호 핫스팟 지역 18세 이상은 주정부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하며 이들은 말캄 코넬 커뮤니티 접종소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6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주민 누구나 주정부 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따로 접수받는 6지역 보건 사이트에선 내일부터 핫스팟 16개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주민의 예약이 시작됩니다. 온주에선 온주 정부 예약 사이트와 각 지역 병원, 지자체 예약 사이트는 물론 주정부 콜센터와 지역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머무는 정부 지정 격리 호텔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공항 인근 27번 고속도로와 딕슨 로드에 있는 크라운 플라자 토론토 공항 호텔입니다. 호텔 내에서의 감염 경로와 호텔의 공중보건 조치 등을 역학 조사 중인 토론토 보건당국은 하지만 몇 명이 감염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크라운 플라자는 정부가 지정한 20곳 중 한 곳으로 캐나다 입국자들은 자비를 들어 의무적으로 호텔에 머물러야 합니다. 앞서 중국과 대만을 다녀온 6지역 거주민 2명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탑승 전 검사와 입국 후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는데 10일 후 확진 판정을 받아 호텔 격리 중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당국이 이를 호텔 격리 중 감염을 배제하지 않고 역학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70대 남성이 음성 판정을 받기까지 딕슨 로드에 있는 쉐라톤 호텔에 사흘간 묵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뒤 온 가족이 변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호텔 격리 중 감염된 것으로 의심한 가족이 토론토 보건당국과 호텔에 이를 알렸으나 제대로 된 답변조차 받지 못했고 당국도 귀 기울여 조사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해외 입국자 호텔 의무 격리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 왔습니다. 도입 초기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며 호텔 안에서 거리 두기가 실종됐을 뿐 아니라 식사와 온수, 전화와 인터넷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금을 내더라도 집에 가겠다는 거부자들과 함께 호텔 격리를 피하려고 육로를 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온주 정부는 육로 입국자도 호텔에 격리시켜야 한다며 연방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한인 여성이 추진하는 안전 캠페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놀수역에 거주하는 줄리 김 씨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늘 조심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집 밖 곳곳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연일 발생하는 겁니다. 길거리와 공원은 물론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중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토론토 대중교통 안에서 아시아계 여성에게 침을 뱉고
차별 발언으로 폭언을 퍼붓는 등 혐오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대중교통 이용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토론토와 밴쿠버를 대상으로 택시비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노인과 여성, 장애우와 정신질환자에게 우버나 리프트 비용으로 최대 $40를 지원해 줄 예정이며 모금이 더 잘 되면 대상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16일 시작된 고펀드미 모금 운동에는 오늘까지 $2,900여 달러가 모였고 $10,000가 목표입니다. 김 씨는 앞서 뉴욕과 보스턴 등 미국에서 이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신규 확진자가 3,436명 발생하며 하루 만에 다시 3,5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일주일간 일평균 환자 수는 지난주 3,900명대에서 3,500명대로 줄었습니다. 확진자 중 16명이 숨져 온주의 총 사망자 수는 8,118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주는 신규 환자가 줄고 병원 입원 환자도 2,000명 아래로 감소했지만 중증 환자는 더 늘어 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지난달 30일 하루 신규 환자 수가 740명으로 3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신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알버타주는 앞서 사흘 연속 하루 2,000명씩 쏟아지다 2일에는 1,731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한편 백신 공급량이 2배 넘게 증가하면서 온주와 퀘벡주, 매니토바, 노바스코샤주 등이 접종 허용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가운데 지난 4월 26일 기준 전국에서 2,274명이 1회분 백신 접종 2주 후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당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710만여 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접종자 대비 확진율은 0.03%로 나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백신을 맞아도 100% 예방이 아니고 항체가 생기기 이전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낮 2시 반쯤 뉴마켓 윌스테드와 데이비스에서 길을 건너던 63세 남성이 뺑소니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는데 사고 전 인근 마트 주차장에서 남녀 한 쌍과 피해 남성이 언쟁을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후드와 앞유리창, 천장이 파손된 회색의 마츠다3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 밤 11시엔 브램튼 퀸스트리트 웨스트 인근 플라워타운 애비뉴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뺑소니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으며 2018년형의 짙은 회색 혼다 시빅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보고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새벽 1시 11분쯤엔 토론토 블루앤영 지하철에서 남성 한 명이 목과 팔을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으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토론토 서쪽 에토비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반쯤 렉쇼 블루버드 인근 39번 스트릿에서 용의자 2명이 탄 차량이 피해 차량에 접근해 총을 쏜 뒤 달아났으며 복부에 총상을 입은 28세 남성은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표적 공격으로 보고 사건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필 지역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가 또 폐쇄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필 지역 보건당국은 브램튼 윈스턴 처칠 블루보드 7995번지에 있는 아마존 센터를 부분 폐쇄했으며 앞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아마존 센터 2곳도 부분 폐쇄해 모두 3곳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필적 보건당국은 한 직장에서 2주 사이 감염자가 5명 이상 나오면 10일간 전체를 폐쇄하거나 부분 폐쇄하는데
지금까지 폐쇄된 업장 16곳 중 브램튼의 SHW 펌프 회사와 볼튼의 알루마 시스템 회사 2곳만 전체 폐쇄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캐나다에 도착한 첫 얀센 백신이 품질 관리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에 반입된 얀센 백신이 메릴랜드주 볼티모 공장에서 생산됐는데 이 공장은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의 현지 조사를 통해 멸균과 오염 관련 공정수칙 위반이 확인돼 백신 생산이 중단된 곳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수요일 반입된 얀센 백신의 배포를 중단하고 해당 백신의 안전 관련 정보를 FDA와 업체에 요청하고 해당 백신이 안전과 효능에서 기준을 충족한다는 판단에 부합해야만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얀센 백신 1,5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이 중 첫 30만 회분이 도착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인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설문조사한 결과 캐나다 응답자 10.8%는 가정 내에서 실업이 발생했다고 답했고 43%는 가정 내 실업이나 노동시간 감축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대답했습니다. OECD 25개 회원국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평균은 각각 11.8%와 44.3%로 캐나다보다 조금씩 높게 나왔으며 미국은 12.6%와 41%로 가정 내 실업은 캐나다보다 높았으나 소득 감소는 캐나다보다 낮았으며 한국은 각각 8.3%와 35.1%로 모두 낮았습니다. 코로나19 피해는 현재의 어려움은 물론 향후 생계 걱정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